8월 2주차 고등수학 하 부분에 대한 주간 테스트 해설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난 그 시간 동안 배웠던 함수죠. 함수에서 함수 맨 앞부분부터 역함수까지에 대한 문제들이 실려 있고요. 전체 문항수는 25문항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해설 수업을 먼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테스트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강의를 보면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어져 있는 부분들 채워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자, 1번부터 문제부터 들어갑시다. 자, 1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두 집합 x에서 y, xy에 대하여 x의 원소, x의 y의 원소 y가 다음 보기와 같이 대응될 때 이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값이 공역 안에 오직 하나뿐일 때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는 기역부터 함수값들을 전부 다 구할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 대한 함수값들을 구하게 되면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에 있는 x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y값을 구해보면 이게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1을 더하면 되죠.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게 되면 1을 더했을 때 1, 그리고 1을 대입하면 대응하는 값이 2가 되면서 공역에 들어있는 원소, 공역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정수들이니까 0, 1, 2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건 맞죠. 따라서 기억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래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읽고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x에다가 하나씩을 다 대입해 보는 거죠. 니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를 2x 빼기 1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사실 여기서 더할 필요 없어요.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y값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공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에 있는 놈은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지. 디귿에 있는 것도 볼게요. 디귿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넣어서 디귿에 주어진 함수가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1에다 2 더하면 3, 0제곱은 0, 0 더하기 2는 2, 1 제곱하면 1, 1 더하기 2는 3. 결국에는 여기 공역에 있는 값들 중에서 2하고 3에 대응되는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번 문제를 줬습니다. 자, 2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도 볼게요. 자, 두 집합 x 5, 6, 7, 8, 9 y, y바 y는 자연수. 요거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x의 양의 약수 중 소수의 개수로 정의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여기다가 5를 대입해요. 5를 대입하면 5의 약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5의 약수들. 5의 약수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5의 약수가 1하고 5인데 이 중에 소수가 몇 개냐 이거지. 1하고 5 중에 소수는 5 하나밖에 없으니까 F5는 1이 되는 거야. F6은 자, 6의 약수가 1, 2, 3, 6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수인 거는 2하고 3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7 구하면 7의 약수는 1하고 7밖에 없고 이 중에 소수는 7밖에 없겠지. F8 8의 약수에는 1, 2, 4, 8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수는 2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개가 되는 거죠. 이거 F7도 7이 아니라 한 개수를 원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F9 9는 9의 약수가 1, 3, 9가 되는데 이 중에 소수는 3 하나밖에 없잖아. 결국에는 F5는 1, F6은 2, F7은 1, F8은 1, F9는 1. 결국에는 소수들에 대한 개수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함수값들이 1하고 2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fx의 치역은 우리가 치역을 정의하기를 함수값들의 전체 집합. 자, 중복되는 거 한 번 쓰고 나면 이 안에는 들어있는 치역이 1하고 2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원소들의 합구하는 게 문제니까 1하고 2 더해서 3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의 의도를 잘 이해합시다. fx라는 함수는 x의 양의 약수 중 소수가 몇 개 들어있냐를 원하고 있는 거고, f5, 6, 7, 8, 9라고 하는 5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5의 약수 중에 소수인 게 몇 개고, 6의 약수 중에 소수인 게 몇 개고, 7의 약수 중에 소수인 게 몇 개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3이라는 답을 구해내면 된다. 알겠니?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갑시다. 3번. 자, fx 더하기 y.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보면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함수 f가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하고 f1은 1일 때 f10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조건에 의하면 내가 f10을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f1밖에 없지. f1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주어져 있는 이 조건에다가 x하고 y에다 둘 다 1을 대입하는 거야. 왜? 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에다가 우리는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고 봐야죠. 따라서 f2는 f1 더하기 f1이 되는 거죠. f1이 1이니까 f2의 값은 2가 됩니다. 그지? 요번에는 이렇게 할까요? 쭉 가서 그냥 f2를 구해,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해버려. 그럼 f4를 구할 수 있지? f4라고 하는 값은 f2 더하기 f2로 구할 수 있으니까 2 더하기 2 하면 4 될 거 아닙니까? 4. 요번에 어떻게 할까? f6으로 갈까? x에다가 4 대입하고 x에다 또 4 대입해? y에다가도 4 대입해? 그럼 이건 f8 될 거 아니야? x하고 y에다 4 대입하면 f8 되면서 f4 더하기 f4는 4 더하기 4, 8이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 f10 갈 때는 야, 10 만들려면 x에다 8하고 y에다 2 대입하면 f8 더하기 2에서 여기서 바로 f10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f8하고 f2 더하면 되니까 위에서 구해놓은 값들 중에서 f2하고 f8 더하면 10이라는 값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조건식에 대한 활용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있는 식들을 보면 약간 그 두려움이 있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등수학을 공부하지만 나중에 수투나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가면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간혹 보여지게 됩니다. 그 보여지는 과정에서 별거 없어요. 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값들을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알겠니? 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면 집합 x가 마이너스 2, 0, 2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 f하고 g가 같대요. 야, f하고 g가 같으려면 정의역끼리 같고 공역끼리 같으며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이 전부 다 같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f하고 g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2 있지, 그 다음에 0 있지, 그 다음에 2 있잖아. 이 값들이요, g에다 대입했을 때도 g-2, g0, g2라고 하는 이 값들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기억, 니은, 디귿에 주어져 있는 저 함수들이 전부 다 같냐라고 지금 묻는 거지. 그럼 우리 여기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요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에 f2, g2 구하면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해야겠죠. f-2를 구하면 4야. g-2를 구하면 마이너스 4야. 더 볼 거 없어. 얘는 같지 않아. 왜? f-2하고 g-2 같아야 된다니까. 자, 니은 갑니다. f-2 구하면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절대값 때문에 2 되고 그래서 4 됐어. 그 다음에 gx에 주어져 있는 함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것도 4가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고 가면 좋은 게 주어져 있는 gx라는 함수가 루트 x제곱이 있잖아.
이 루트 x제곱은 우리가 처리할 때 절대값 x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 수 있죠. 얘는 함수가 지금 똑같은 모양인 거야. 모양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럼 나는 여기다가 계속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주어져 있는 값이 아까 마이너스 2 넣고 요번에는 0 집어넣게 되면 0 들어가서 0 되고 G0도 0 될 거고,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F-2하고 G에다가 2 집어넣는 거, F에다 2 집어넣고 G에다 2 집어넣으면 다 얘네들이 일치해요.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문제의 오류로 봐야겠는데, 이게 서로 같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얘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잘못 냈네. 왜냐면 x에서 x로 갔을 때 요 y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저 범위 안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실질적으로 함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니은의 경우에는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네. 요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에. 이렇게 이해를 좀 합시다. 디귿도 먼저 볼게요. 디귿은 f-2 구하면 루트 절대값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하고 꼭 똑같기 때문에 2가 될 거고, g2는 g-2는 얘도 2가 될 거고, g-2는 또 마이너스 2죠. 같지 않죠. 디귿도 같지 않습니다. 자, 이거 문제 오류다. 일단 답은 2번으로 갈 텐데, 여기서 보여지는 문제의 의도 자체는 2번으로 갈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자체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면 공역도 x이기 때문에 4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번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체크를 할게요. 자,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다음 보기 중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인 것, 함수에 대한 판단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정의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y값이 오직 하나뿐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방법이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뿐이어야 되지, 그지? 니은 안 되죠? 리을도 안 돼요. 리을도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건 기역과 디귿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겠다. 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거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6번에 주어져 있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이번엔 1대1 대응이구나. 1대1 대응은, 자, 5번하고 6번의 차이야. 5번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y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1대1 대응은 함수들 중에서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정의가 이거니까 x1과 x2가 다르면 fx1, 그들이 선택한 y값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1대1 대응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얘네들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지에 대한 판단은 y축의 수지,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야.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는 되죠? 요놈도 만나는 점이 3개가 있는 구간이 있고, 5번은 상수함수라서 안 되고, 답은 일단 3번밖에 안 되죠.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 더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조건도 있어서 요 부분도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번에서 1대1 대응을 찾는 건 3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해서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보시죠. 7번 문제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fx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 함수고,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여기 조건 잊어버리면 안 돼. 단 a는 음수다. 이 조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들에 의하면 얘네들은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런 거죠. 공역과 우리가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y값이 0부터 3까지가 되면 이 안에서 음수인 기울기를 갖는 요 대각선이 양쪽 끝점에서 딱 만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1,3과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f-1이 3이라는 사실과 f1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와 b의 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이고 1 더하기가 아니라 1a 더하기 a 더하기 b는 얼마야? a 더하기 b는 0. 요 위에 거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3 돼야 되고 얘는 0 돼야 되는 거지. 요 과정에 맞춰서 이제 여기 연립하면 돼요. 그럼 연립만 하면 되니까 뭐 둘이 더해서 b부터 구할까요? 2b는 3. 그래서 b라는 값이 2분의 3이 되는 게 구해지고, 그럼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값들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서는 4번에 있는 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십니까? 자, 1차 함수가 주어진 제한된 변역,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지게 되면 그 정의역과 공역을 가로 방향의 정의역을 세우고 세로 방향의 공역을 세워서 그 안을 가득 채우는 대각선을 긋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A가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서 그 대각선이 그 직사각형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8번 복고예요. 8번에 보면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fx는 항등함수고, 그럼 fx라고 하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y는 x, fx는 x 이고, gx가 마이너스 2일 때 gx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원하는 게 fx 더하기 g-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 미안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gx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구나. 미안합니다. gx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얘는 상수함수인 거죠. 상수함수인 거야. 선생님은 이제 순간적으로 상수함수라는 언급을 안 했네 이렇게 이제 봤는데, gx가 마이너스 2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상수함수라고 식을 준 거예요. 따라서 f4 g 더하기 g-1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값은 f4는 항등함수니까 4 집어넣으면 4 나오고, gx는 상수함수니까 얘는 뭘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따라서 여기서는 2라는 값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여러분들은 지금 8월 2주차 주간 테스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9번에 보면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하여 1대1 대응의 개수, 이런 거죠. 집합 x가 여기에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집합과, 그 다음에 공역도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이 함수를 잡는데, 첫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 a는, 자, 1대1 대응은 이런 거죠. 정의역의 원소가 선택한 값 하나를 다음 원소는 선택할 수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3개야. 근데 마이너스 1이 선택을 하나 했지. 그럼 0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로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개밖에 안 남은 거죠. 따라서 1대1 대응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개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항등함수는 이거는 언제나 1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0은 0, 1은 1로 가는 함수 1개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가는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0과 0으로 가는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1과 0과 1로 가는 함수가 되는 세 가지밖에 없죠. 다시 얘기해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 되겠다. 3번.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고 있는 함수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서 FF2의 값을 구하는데 합성함수예요. F서클 F2는 FF2, 다시 얘기하면
2에 대한 함수값을 먼저 구하시고 그 함수값을 2가 가고 있는 함수값은 4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4가 돼요. 그리고 이 4를 한 번 더 보내는 거지. 합성함수는 함수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그냥 차분하게 뒤에 있는 것부터 구해서 그 구한 값을 다시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자, 11번에 주어져 있는 함수도 보세요. F서클, G서클, H1.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지. H1 구하시고요. 구한 값 다시 G에다 집어넣으시고요. 다시 F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야. H에다 1 집어넣으면 H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시 이걸 다 G에다 집어넣죠. G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되고 이걸 맨 마지막에 F에다 집어넣습니다. F4를 구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4번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답으로 하면 된다. 이해하십니까? 자, 12번 문제 갑니다. 12번에 보여지는 함수 fx는 3분의 1 x 더하기 2, gx는 x제곱 마이너스 13,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을 따라갑니다. 이때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함수값을 구해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해서 걔네들을 갖다 더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건 마이너스 11을 F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F에다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2를 우리 G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텐데 GX에다 마이너스 2 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GX는 양수와 음수를 나눠서 함수를 만들어 놨지 음수 쪽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7에다 대입해야 되므로 6 더하기 7 1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F서클 G에다가는 5를 대입하래요. 5. 그럼 우리는 G5를 먼저 구할 거야. GX에다가 5 양수는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25 빼기 13 하면 12가 돼요. 12를 fx에다 집어넣는 거죠. f에다가 12를 집어넣으면 12가 4, 4, 2 더하면 6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거라 이제 두 개의 함수값 더하게 되면 19라는 합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다음 세 번째 13번 문제도 볼게요. 주어져 있는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h서클 gx라는 함수가 3x-1일 때 요 놈들을 가지고 a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h서클 g가 요게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3a-1이 될 거고 요 3a-1을 f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2배의 3a-1 fx의 x 자리에 3a-1을 대입하게 되면 요게 5라는 값이 돼야 돼요. 그러면 6a-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5가 돼서 6a는 6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이 1이라는 값이 된다라는 게 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 그렇지 하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바로 이어서 봅니다. 14번에 주어져 있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에 대한 어떤 규칙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써져 있는 이 말의 특징이 f의 n 플러스 1은 f서클 f의 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정되어 있는 f의 n승처럼 되어 있는 요 놈이 다시 f하고 합성을 해서 f의 n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F100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건 F하고 F99를 합성해라 라고 하는 거고 F99는 다시 F하고 F98을 합성한 걸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의 관계에 의하면 F서클 해서 얘네들이 쭉 가서 결국에는 얘가 총 1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린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을 거라는 거지. 주어진 함수 fx가 x 더하기 3이니까 f100에 100이라고 하는 이 구하라는 값은 100에다가 3을 더해. 또 103 되잖아. 103에다 또 3을 더해. 106 됐어. 106에다 3을 더해 109. 109에다 3을 더해 112. 이걸 갖다가 100번을 반복하면 뭐 되니?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는요, 100에다가 3을 더했고, 다시 여기다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이 짓을 100번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얘가 100개가 있겠지. 그러므로 100에다가 300을 더하는 결과를 얻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400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규칙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뭐 일단 뭐 문제 스타일 자체는 조금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서클 fx가 x를 만족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하는 문제죠. f에다가 fx를 합성했는데 얘가 x가 된대. fx가 ax고 요 ax를 x에 집어넣으면 a에 ax 되면서 a 제곱에 x는 x. 자, 얘네들 둘이 서로 같아야 돼. 이게 같다는 얘기는 a 제곱이 1이란 얘기고, 그러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시키는 대로 어려워하지 말고 제발. 자, 16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 3분의 x 빼기 1이 x 더하기 2를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얼마니? 라고 했어요. 뭐 어려워요? 3분의 x 빼기 1이 들어있는 요 자리에 나는, 여러분들은 1을 대입하고 싶은 거야. 이 자리가 1이 돼야 돼. 그러려면 x-1이 3, x 자리에 4를 대입하면 얘는 f1이 되겠지. 나는 3분의 x-1 자리를 1로 넣고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는 4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함수값은 6이 되겠죠. 5번에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볼게요. 17번. 뭐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이 17번 문제만 놓고 보면 여기 아마 요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를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정돈하는 상태에서 합성함수의 개념적인 부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한 상태예요. G서클 fx를 gx에다 대입할 거야. fx를 gx에다 합성하는 이 합성함수의 경우에, 자, fx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되죠. 0과 2분의 3까지 fx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0에서 2분의 3까지 얘가 진행을 하는 거야. 이 진행을 하는 동안의 y값은 0부터 3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 안 그래?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0에서 3까지 커진다는 얘기지. 자, 이 커지는 상황을 우리는 gx에다 집어넣으면 이 gx에서는 요 y값의 변화가 x가 되는 거야. x가. 그래서 x가 0부터 3까지 가는 거야. 그동안에 요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 그래프들을 가지고 내가 합성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y축을 그리고 다시 x축을 그렸을 때 얘네들은 0부터 3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3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을 거야. fx가 0부터 2분의 3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2분의 3부터 3까지 쭉 내려가지.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그래프로 연결을 시키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주어져 있는 놈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가냐 쭉 보면 0부터 2분의 3 사이에서 얘네들이 쭉 올라가요. 여기 2까지 쭉 올라가는 거야.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는 꺾여서 이렇게 가. 그리고 여기서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얘가 3에서 다시 0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면 얘가 쭉 내려가다가,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 GX의 그래프가 0과 2분의 3 사이에서 압축돼서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고, 그리고 2분의 3부터 3까지 다시 이 그래프는 3에서부터 0까지 진행을 하면서 거꾸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다시 0에서 2까지는 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가는 요 그래프가 가는 거고, 다시 2분의 3부터 3까지는 거꾸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보여지더라.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함수를 나눠서 구한 다음에 그 함수에 맞춰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나는 여기서 풀이를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과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들을 그냥 구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지? 뭐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냥 따로따로 여기 지금 만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에서 2분의 1에서 만날 거고, 여기 이쪽에서 만나는 게 2분의 5가 될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딱 2가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면 나는 이렇게 할게요. 밑에 있는 사다리꼴과 위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하게 되면 사다리꼴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에 해당하는 게 3, 윗변에 해당하는 게 2, 그 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에 해당하는 게 2, 높이에 해당하는 게 1이 돼서 주어져 있는 건 5 더하기 1, 최종적인 답이 6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할 거야.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이런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지금처럼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좋아요. 다음 18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7번에 대한 풀이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함수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18번의 경우에는 fx가 3x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구하는 거니까 제가 구해 나갈게요. f의 서클 f5는 f5의 값을 구해서 다시 대입하는 거고, 5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에다 대입하죠. 그럼 f15를 구해야 될 거고, 15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시 위에다 대입하면 이 결과는 45라는 함수값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요거죠.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거, 두 번째 주어져 있는 f 인버스 마이너스 5에 대한 값입니다. 그 마이너스 5라는 요 값을 구한 걸 내가 a라고 잡았을 때, 얘는 우리가 fa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위에 있는 3x에서 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그럼 3a가 마이너스 5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이렇게 되려면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죠.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1보다 크지 않으니까.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걸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0이 될 거고, a 더하기 1과 a 마이너스 5가 0이 되면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a는 5가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밑에 있는 값은 a가 1보다 작아야 되므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은 되지만 5는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므로 f 인버스 마이너스 5에 대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이라고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값의 합이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답은 44가 되겠다. 44.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으로 가면 함수 fx가, 우리 이제 개념 유형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진 두 개의 1차 함수고요.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 2k-7x 더하기 2k-4하고 아래 주어져 있는 2x 더하기 5라는 함수가, 일단 얘네들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나야 돼. 얘네들이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함수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함수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3을 지나야 되니까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도 여기를 지나는지 확인해야 되죠. 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k 빼기 7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k에 더하기 7이 될 거고, 더하기 2k 마이너스 4를 정리하면 요도 3을 당연히 지나네요. 따라서 이 왼쪽에서 오는 함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에서 만나는 건 맞아요. 자, 문제는 이거죠. 여기 진행되고 있는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 뒤에 1보다 커나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쪽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반드시 증가해야 돼. 잊지 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2k 빼기 7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증가가 계속 이어져서 증가가 돼야 되니까. 자, 다시 합시다. 19번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1대1 대응이어야 돼. 여기 주어져 있는 건 특별한 정의역과 공역의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봤을 때 1차 함수나 뭐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도 증가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개가 경계값이 만나야지. 만나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게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K가 2분의 7보다 크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K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4. 3.5보다 커야 되니까 4가 답이 되는 거야. 4. 자, 20번으로 넘어갑시다. 20번. 함수 y는 2분의 1x-3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2분의 1x-3의 역함수라. 그러면 이 역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죠. 주어진 함수 y는 2분의 1x-3이라는 함수를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합니다. 2분의 1 x 두고요. y 더하기 3이라고 가죠. y 더하기 3.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서 2y 더하기 6. 그리고 마지막에 x하고 y를 바꾸는 거야. x를 y로 바꾸고 그 다음에 y를 x로 바꿔주면 이게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오케이. 뭐 비교적 쉽죠? 자, 21번입니다. 두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빼기 5하고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입니다. 이 함수들을 가지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라고 하는 걸 섞어 놓은 이놈들에 대한 함수값을 구할 건데, 주어진 놈을 보니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에다가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뭐 풀어져 있으니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얘도 1이네요. 그 결국엔 얘네들은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니까 2 곱하기 f 인버스 g 인버스 1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먼저 g 인버스 1을 a라고 하면 ga가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지.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1이어야 하므로 a는 마이너스 3이면 되지. 3. a는 3이면 되겠네. a는 3.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한 걸 다시, 이게 지금 g 인버스 1의 값이야. 그 값을 다시 앞에다 대입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f 인버스 3을 구해야 되거든. 이 값을 우리가 b라고 하면 f에다가 b 대입하면 3이 되는 b의 값을 찾는 거야. 그럼 b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b 빼기 5가 3이어야 하므로 넘어가면 8,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값이 요 뒤에 있는 값이 뭐 복잡하긴 한데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이겠다. 오케이.
22번 갑니다. 22번. 다음 보기 중 f와 f 인버스를 서로 만족시키는 함수. 자,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fx가 1차 함수 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ax 더하기 b가 있을 때, 요놈이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아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일단 얘가 1차 함수라는 전제하에, 1차 함수여야 되죠. 그리고 1차 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없으니까요. 1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1일 때는 b가 0이어야 돼. 그러면 fx는 x가 될 거야.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는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했어.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 요 b 자리엔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러므로 주어져 있는 보기에서 기억은 돼요. 니은은 안 됩니다. 디귿도 안 되죠. 리을은 당연히 되죠. 오케이? 잘 봐도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된 거야. 그래서 다음에 23번 y는 fx에서 여기다가 빈칸에 알맞은 값을 써 넣으세요.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가나에 들어가는 값이라면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주어져 있는 놈이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여기에 y는 x라고 하는 놈하고, 사실 y는 x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y는 x는 정말 y하고 x가 같은 거니까 a하고 a, 여기 b하고 b, 나에 들어가는 건 b예요. 그 다음에 c하고 c, 가에 들어가는 건 c.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건 c가 되고 나에 들어가는 건 b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이해하라 이거죠. 사실 24번 풀으라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24번 문제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23번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전부 다 내가 표시를 먼저 해보면 a하고 a 만나요. b하고 b 만나고 c하고 c, d하고 d, e하고 e가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f 서클 f의 인버스니까 얘를 갖다가 구하려면 나는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하고 여기다 d를 대입할 거지. 그러면 f 인버스 f 마이너스 인버스 d를 구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f 인버스 d라고 하는 건 얘가 실제로는 이 역함수라고 하는 건 이 주어진 건 fx야. 주어진 건 fx고 우리가 구하는 건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x하고 y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 y축상에 있는 d라는 값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찾는 거라, 함수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서 x값을 찾아주라고. 그러면 요 값이 c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다시 또 f 인버스 c를 구해야 되니까 c라는 값하고 함수하고 만나서 얘를 선택한 x값이 누군지를 찾아. 그럼 이게 b가 되는 거야. b.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2번에 있는 b라는 값을 원하고 있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 역함수는 x하고 y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죠. 25번. 자,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4x 더하기 a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자, 1차 함수, 대부분의 함수들은 fx가 이런 거죠. 어떤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사이에는 y는 x라고 하는 함수가 껴 있어요. 이 중간에. 왜 얘가 껴 있냐면 이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거든. 그러면 4x 플러스 a라고 하는 함수가 올라가고 여기에 y는 x라는 함수가 지나가. 이게 y는 fx가 있어. 여기에 y는 x가 지나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서 대칭을 이루면서 y는 f 인버스 x라는 놈이 지나가면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은 결국에는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은 fx하고 y는 x가 만나는 이 교점이라고 봐도 되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상황은
y좌표도 마이너스 1이라는 상황이고, 따라서 f라고 하는 함수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하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의 값은 3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죠. 이해하십니까? 자, 1번부터 25번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한 번 정도 지금 듣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수준이 충분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절대로 아니다. 기본적이고 개념을 묻는 문제 위주의 그런 문제들을 배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자극,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중요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잡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기 한 겁니다. 복습 꼭 하시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 나가면서 개념적인 부분들 채워 주셔야 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